커피 자격증 과연 취득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은 업계에서 근무할 때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투머치 카페인의 노재승입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은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업계 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 또 커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이 물어보시는 단골 질문입니다. 물론 저한테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관련 자격증은 크게 바리스타 자격증과 로스터 자격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거나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브루잉 기술만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스킬들을 평가해서 발급을 하게 되고요. 통상 바리스타 몇 급 혹은 레벨 몇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로스터 자격증은 로스팅에 사용되는 재료, 즉 커피 생두에 대한 이해와 로스팅 업무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실제 로스팅을 하는 업무 스킬, 로스팅 기술들을 평가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커피와 관련해서 파생된 자격증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평가의 과정 없이 일정 과정을 수료했다는 의미로 수료증의 형태로 발급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관련돼서 다양한 자격증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범위를 조금 좁혀서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스타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뜻이고, 자격증 발급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소정의 시설과 운영 규정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자격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서 누구나 민간 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을 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무분별하게 많은 바리스타 자격증들이 범람하듯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리합니다. 한국직능원이 제공하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등록된 민간 자격증을 검색할 수 있는데, 바리스타라는 키워드로 등록된 자격증의 종류는 총 470개입니다. 81개의 등록 폐지 자격증까지 더한다면 한국에서 570가지의 커피 민간 자격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 여러 해외 자격증 발급 기관들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발급량만큼 업계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가 그렇게까지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은 쓰레기 같은 것이다. 자격증 취득 여부가 채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월급 10만 원이라도 더 받게 해줘야 제대로 된 자격증 아니냐. 회사 이름과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발언들은 모두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발언하신 내용들입니다.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담고 있거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의 커피 소양이라든지 스킬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인상이죠. 업계의 보편적인 입장이 이렇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정도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 효능에 대해서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럼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는 이 자격증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커피협회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1급 자격증에서조차도 효과나 효력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나 커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함양 정도일 뿐이고, 많은 나라에서 자격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SCA에서도 레벨에 따라 도움이 된다, 경쟁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라는 수준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회를 대신해서 자격증 발급 과정을 진행하는 학원에서는 어떤 영업의 목적으로 굉장한 효력이 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업 목적의 멘트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결론은 발급 기관조차도 자격증을 취업이나 능력 인정의 수단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민간 자격증의 한계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봤을 때 저는 국가공인 자격증의 기능사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취미로 쉽게 취득하는 양식조리 기능사, 한식조리 기능사 이런 거 같은 거죠.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들마다 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의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채용을 진행할 때 타 업계에서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사 자격증 소지자 뭐 이런 것들을 채용 요건에 집어넣는 반면 커피업계에서는 매니저급, 헤드 바리스타를 채용할 때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여부를 묻지 않고 우대 조건에 넣지 않는 걸 보면 업계 내 인식에서도 효능감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커피 소양은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의 차이를 줄 뿐이지 어디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분야의 경험을 쌓고 싶거나 아니면 커피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 또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소양을 갖추시고 자기 개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격증을 취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지난해 어떤 분께서 자격증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블랙워터 이슈에서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고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학원 이름과 강사명까지 특정해 가시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제보 내용의 당사자분들이 취재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끝내 기사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로는 못 다뤘지만 그때 제보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강생의 자격증 취득 자체에 목적을 갖는 곳은 피하세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격증 취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한 가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여러 가지의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커피 박람회, 전시장, 서울 카페쇼 같은 그런 전시장에서 단기간에 속성으로 발급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무리 거기가 권위 있는 기관이고 많은 분들이 취득한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수십만 원에 사시는 거고 그렇게 쉽고 빠르게 딴 자격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남는 것도 없고요. 둘째, 상담 시 커리큘럼과 검정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문서나 녹음 파일의 형태로 남겨놓으세요. 상담 때와는 달리 굉장히 부실한 커리큘럼과 수업 내용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제보자께서는 사실 자격증 자체보다 과정을 통한 공부가 목적이었는데 설명과 다른 부실한 교육 과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수업 내용이 당초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남겨놓으셨던 문서나 녹음 파일이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담당 강사가 해당 교육 과정을 직접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강사가 특정 과정을 이수하고 단체로부터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육과 검정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발급 권한을 가진 그 학원의 원장 또는 강사가 아닌 제3자가 이 발급 과정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이건 마치 뭐랄까요? 여러분들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그런 꼴인 거죠. 무자격자가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에 강사에게 이런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증 서류가 있다면 그 인증 서류를 반드시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에게 최초 제보해 주셨던 제보자분의 사연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민간 자격 보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취득한 민간 자격이 국가 자격이라고 오인한 비율이 무려 61.5%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격증 발급 주체가 더 정확한 내용으로 자격증 발급 과정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피해를 막는 더 확실한 방법은 자격증을 취득하길 원하는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더 꼼꼼하게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지 알아보는 걸 겁니다. 고작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건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는 이런 사실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던, 피해를 입으셨던 많은 분들이 학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체인 협회, 단체 본부에게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단체에서는 대답이 없는 등 외면하거나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사건 해결에 미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회나 단체의 가장 큰 고객은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걸 영업해주는 그 학원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요. 협회가 협회다운 역할을 할 때 협회가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5년 전쯤 제가 와인바에서 근무할 때 저희 와인바에서 같이 근무하던 매니저 소믈리에 분께 제가 어떤 와인 과정을 좀 이수하고 싶다라고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매장에서 와인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공부라고 하시면서 딱히 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는 와인업계를 떠나서 지금은 커피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요즘은 단지 취미로 와인이 너무 좋아져서 와인 자격증 WSET라는 걸 한번 취득해볼까 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현업일 때도 안 했던 걸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이처럼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 사연으로 이 자격증에 접근하시는 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격증 취득 자체에 목적을 두시기보다는 그걸 이수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고 많이 배우면서 좋은 경험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강생을 돈으로만 보는 일부 학원, 협단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고치셔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커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이분들의 열정에 성실하게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